지난 4월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3개월 전이었어요. 3개월 전에 진행된 반감기. 앞으로 그렇다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오를 것이다. 레타시오님 1박 어서오세요. 넌기라님 2박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은요 다른 것보다 조금 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보고 계신 화면 지금까지의 반감기를 전후해서 나왔던 움직임. 항상 반감기를 전후해서 이전의 가격이 되돌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매번 레이모 차트로만 확인하셨지만은 처음부터 확인을 해보자면 반감기 이전의 가격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았겠죠. 반감기 이전의 가격을 되돌린 적은 없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금 현재예요. 반감기 이전의 가격을 원하신다면 타임머신을 타는 방법밖에 없겠죠. 역시나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거는 뭐 당연히 공급 저하죠. 신규 공급이 줄어든다. 신규 공급이 줄어들었을 때 그 이후 모습을 매번 반감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뭐 이 격자를 활용해서 얼마의 기간 동안 상승했는가 뭐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박스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박스의 높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시죠? 그렇다면은 요번에도 그렇게 뭐 박스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으로부터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 이전에 반감기를 거듭해온 비트코인의 반감기 차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뭐 100배 오르고 50배 오르고 30배 오르는 뭐 그런 쾌거는 사실상 기대하셔서는 안 되겠죠. 일단 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박스의 높이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박스의 너비도 중요하죠. 과거에는 박스의 너비가 상당히 좀 좁았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늘어나고 처음에는 2칸 반 정도, 여기 격자 문이 보이시죠? 요 한 칸을 그냥 한 칸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격자의 한 칸을 처음에는 한 2.5칸 정도 상승을 했다. 이 한 칸이 의미하는 바는 3개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4칸이 1년이란 얘기죠. 그 다음 반감기 박스를 보시면은 약 한 3.5칸 정도 돼요. 3.5칸. 그 다음 박스를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뭐 살짝 못 미치기는 하나 한 4칸 정도 됩니다. 점진적으로 반감기로부터 상승하는 기간은 짧아지고, 그러니까 반감기에서부터 그 다음 최고점까지의 기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한마디로 상승 기간은 늘어나고 있고, 그 상승의 폭은 반감기와 반감기를 거듭해 오면서 상승의 폭은 줄어들고 있다. 한마디로 상승률은 과거보다 낮을 것이고 상승 기간은 과거보다 더 길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비트코인과 반감기 반행 표를 교차해서 확인한 바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더 오래 오르고 완만하게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차트에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죠. 바로 선물 ETF입니다. 상승 기간이 길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상승폭이 낮을 것이다 라는 것에 ETF가 어떤 작용을 해줄까요? 상승률을 높여줄까요? 아니면 상승 기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려야겠죠. 선물 ETF가 더 오래 상승하게 될지, 또 더 빨리 상승하게 될지, 아니면 더 크게 상승하게 될지, 더 낮게 상승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거 하나는 선물 ETF는 아직도 성장 중이고 비트코인 역시 아직도 성장 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남아있고요. 또한 우리가 매번 우려하고 있는 마운트 곡스 청산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역사에서 10년 동안 잠재적인 악재로 작용했었던 마운트 곡스와 또 지난 한 7, 8년 동안 매번 잠재적인 호재로 작용했었던 선물 ETF가 맞다이를 친다. 표현이 좀 저렴해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효과에 대해서 잘 모르겠을 때
그냥 반반 하거든요. 반반.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마운트곡스와 현물 ETF를 굳이 뭐 비교할 것 없이 그냥 마운트곡스 잠재적인 악재 지우고 현물 ETF 잠재적인 호재 지우고 나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의 비트코인의 다음 최고점은 대략적으로 한 2억 5천만 원 전후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이건 잠재적인 호재인 ETF와 그리고 잠재적인 악재인 마운트곡스를 그냥 우리 전쟁 포로 교환하듯이 그냥 1대1로 교환한 거예요. 잠재적인 호재도 잠재적인 악재도 그냥 지워버리고 호재 하나 악재 하나 빠졌을 때 그럼 기존의 추이대로 꾸준히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박스 그러니까 상승률이 얼마나 줄어들게 될지 또 상승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기준은 명확해요. 반감기가 지난 4월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3개월 전이었어요. 3개월 전에 진행된 반감기. 앞으로 그렇다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오를 것이다. 그리고 또한 과거에서부터 반감기부터 최고점까지의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추정해 봤을 때 아마도 1년 이상, 그러니까 한 400일가량은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적어도 내년 5월까지는 꾸준히 상승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세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100% 들어맞는다 이렇게 단언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내년 5월에 가까이 가는 과정 속에서는 더 이상 매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 또 반대로 해석하면 뭐 내년 5월까지는 매수를 하건 이미 매수한 걸 존버를 하건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무조건 오를 거니까. 자, 지금은 2024년 7월입니다. 앞으로 짧게 보면 10개월, 길게 보면 14개월 동안 상승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나. 라는 현재 구간에서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살짝 걸쳐 있고요. 이거는 크로스 포인트입니다. 그죠? 피봇 포인트와 볼펜 상단이 크로스되어 있는, 그러나 피봇 포인트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현재 일봉상의 200일선을 조우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되돌림은 다 끝났어요. 되돌림 구간은 끝났고, 이전에 되돌림, 우리 이 조정장에서도 이 되돌림의 크기와 비율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게 하락이 끝났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나는 제 판단으로는 이번에 조정장은 끝났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피봇 포인트보다는 아마도 우하향 횡보를 그리면서 다시 한번 200일선의 지지를 받아서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오게 될 것으로, 현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반감기 단행 단일에 형성된 박스권 내에 비트코인이 포지셔닝하고 있다. 8,880만원, 달러로는 63,293달러, 4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우하향 횡보세를 그린 뒤 200일선 조우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셔도 좋다.